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최근 은행권 관련돼서 리스크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다파콘의 긴급 인터뷰 요청을 받아서 CS와 그 외에 미국 대형은행들은 좀 어떤 상태인지 좀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 관련된 사태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다 보시다시피 그들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회계상의 중대한 문제가 결함이 발견이 됐다. 근데 이 중대한 결함은 아마 유동성과 자본에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사우디의 국립은행의 최대 주주인데 이 최대 주주가 증자에 추가로 자금을 이제 추가 납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밝히면서 그 이후부터 이 CS 은행 자체의 그 유동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고객 자금에 대한 이탈 문제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은행 비즈니스 사업에서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가 됐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기업 금융 관련되는 서비스 쪽에서 수익이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이제 전년비 70% 정도 급감을 했다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더불어서 지금 화두는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웰스파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웰스파고가 3월 14일 현지 시각으로 그 혼합증권, 그러니까 채권이나 워런트 관련해서 다 합산하여서 혼합증권을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4분기까지 작년 4분기까지 나왔던 이제 실적 현황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웰스파고가 지금 총 걷어들인 이제 넷 인컴은 사실 4분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29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숫자를 기록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웰스파고의 론 관련된 비즈니스가 부문별로 보시면 이 빨간 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슈머 쪽하고 커머셜,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기업과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리고 웰스 매니지먼트 쪽. 그러니까 사실 컨슈머하고 커머셜하고 코퍼레이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뒤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컨슈머 뱅킹 쪽을 보시면 컨슈머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넷 인컴, 그러니까 순이익이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매 금융 쪽 그리고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WM 비즈니스에서는 일단은 대출 관련되는 모기지라든지 아니면은 크레딧,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느 정도 유효했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코퍼레이트 부분을 보시면 지금 18억 달러 정도가 지금 적자가 나왔습니다. 넷 인컴이. 그러니까 로스가 나온 상태인데요. 이 코퍼레이트 뱅킹 쪽이 어느 분야별로 이렇게 도식화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업금융, 기업 대출 쪽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투자 쪽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이나 PE 관련된 비즈니스도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벤처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사실 우리 최근에 문제가 불거졌던 SBB하고 약간 연계성이 있다. 그리고 CS 같은 경우도 지금 기업금융에서 영업수익이 급감했었던 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인 키워드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금융이나 그리고 기업이 작은 그런 그 규모의 기업과 거래를 하는 은행들, 특히 벤처와 거래를 하는 은행들일수록 사실상의 그 기업금융 관련되는 수익이 크게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반대로 WM이 그래도 강한 그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작년도 이후에 나타났던 미국의 매크로 현황을 보시면은 소비 쪽이 괜찮지만 기업의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급감을 했고 심리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 이런 요인들이 당장의 미국의 소비자들, 가게한테는 큰 악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이것이 사실 비용 문제 때문에라도 기업에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왔었고, 이와 관련해서 기업 금융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관련 비즈니스들이 거의 다 이익이 급감을 하는 추세였다. 웰스파고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겁니다. 한편 지금 SVB 관련해서 미국에서 대책을 내놨고, 특히 지금 예금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플로헬스 쪽에 CEO로 계시는 벤처 관련되는 이제 대표님이 트위터에 남긴 글을 보시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트위터에는 자기들도 상당 금액의 예금이 이제 SVB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실 무보험 예금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무보험 예금에 대해서 정부가 보장을 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이 규모가 사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언제 얼마만큼씩 어느 기간에 걸쳐서 인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갖다 어떻게 보조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인데 그 직원들의 급여 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이걸 급여를 지금 지급하지 못한다라는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어찌할 줄 모르겠다라는 이제 좀 마음 아픈 그런 글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SVB 관련해서 예금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크게 나타났었는데 정부가 좀 막아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SVB가 중국계 그 벤처기업들한테도 투자를 상당히 했고 그 중국계 기업에서도 예금을 많이 맡겼던 것으로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금들을 외국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즉 외국 투자한 우리가 이제 외국 벤처기업들한테는 SVB가 이 예금을 어떻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이 정부 방침이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지금 정부는 우리가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 페드가 이런 이제 발표를 했었고 예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겠다 이 두 가지 발표를 하면서 좀 일단락 시키려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의 수면 아래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는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실제 이 투자된 외국계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구제책에서 좀 벗어나 있는 듯한 형태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대형 은행들조차도 기업금융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수익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경기 균열과 실물에서 표출되는 어떤 침체의 징후 속에서 그것들이 은행의 어떤 수익성을 악화시키면서 구조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 정부가 시행했던 이런 정책 몇 가지로 완벽하게 해소되긴 힘들 것 같다. 단순히 은행 시스템의 문제로서 지금 접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투자 관련 혹은 이제 실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예, 감사합니다.